이 거울만 있으면 이제 온 나라의 빛이 모두 나의 것이 되겠지. 천안 무수리에서 임금의 총애를 독차지한 후궁 연희. 그녀의 탐욕이 마침내 중전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이제 그만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시지요. 화려한 비단옷 아래 숨겨진 뒤틀린 욕망과 업보를 비추는 영롱한 거울의 대결. 기이하고 서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깊은 밤 창경궁의 고요를 깨는 것은 은밀한 발소리였습니다. 화려한 붉은 비단 당이를 휘날리며 중전의 처소로 향하는 여인. 그녀는 바로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후궁 연희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평소의 교태 섞인 웃음기 대신 무언가를 갈구하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연희는 중전 민씨가 아끼던 벽옥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달빛을 받은 거울은 기이할 정도로 투명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이 거울은 주인의 맑은 심성을 비추어 미모를 더해준다는 왕실의 가보였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의 테두리를 훑었습니다. 이까짓 거울 하나 때문에 그 여자가 그토록 고결해 보였단 말인가. 그녀의 입술이 비틀리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정갈하고 낮은 목소리에 연희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늦은 밤 후궁이 중전의 처소에서 무엇을 그리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인가. 그곳엔 수수한 하늘색 한복을 입었음에도 숨길 수 없는 기품을 내뿜는 중전 민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맑고 단단했습니다. 연희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중전을 향한 지독한 증오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중전마마 송구하옵니다. 소첩, 그저 마마의 아름다움이 부러워 잠시 눈이 멀었나 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비단 소매 속에 숨긴 독약병을 쥔 손가락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전을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독보다 더 치명적인 간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전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연희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깊고 고요한 눈빛이 오히려 연희의 등골을 서늘하게 적셨습니다. 침묵은 길었고 그 사이로 스며든 밤바람이 문창사를 흔들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연희의 입가에 아주 찰나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 이 궁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는 듯. 그녀의 화려한 금색 봉황 비녀가 달빛 아래서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중전의 자비로운 눈길이 연희의 탐욕스러운 그림자 위로 길게 드리워진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전 민씨의 처소에서 저주가 담긴 흉물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죠. 연희가 미리 심어둔 무녀의 증언까지 더해지자 임금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중전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정한 태도로 꿇어앉아 자신을 비난하는 눈길들을 담담히 받아낼 뿐이었죠. 결국 중전 민씨는 폐위되어 궁궐 가장 깊고 외진 냉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승전가라도 부르듯 폐비가 된 민씨의 전각으로 당당히 발을 들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주인을 잃은 빈터였고 곧 연희 자신이 차지할 새로운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장 먼저 그 벽옥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야 제 주인을 만났구나. 연희의 손가락이 거울 테두리의 정교한 문양을 탐욕스럽게 훑었습니다.
거울은 여전히 영롱한 초록빛을 내뿜으며 연희의 화려한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짙은 연분홍빛 당이와 머리에 얹힌 무거운 황금 봉황 비녀가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 보였죠.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매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울의 표면에 아주 미세한 일렁임이 일었습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연희의 매끄러운 뺨 위로 기묘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눈을 비비고 다시 거울을 보았지만 그곳엔 여전히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연희는 거울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려 방을 나가려던 찰나 등 뒤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쩍쩍 갈라지는 듯한 소리, 혹은 아주 얇은 비단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연희가 멈칫하며 다시 거울을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거대하게 확장되었습니다. 거울 속 연희의 모습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뒤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비비고 본 거울 속에는 여전히 화려한 금색 비녀를 꽂은 자신의 고운 안색뿐이었죠. 헛것을 보았나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날 이후 연희의 방에서는 기이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누군가 비단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향기로운 분내 사이로 미세하게 고기 썩는 비린내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욱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붉은 연지를 입술에 바르고 팔뚝만 한 진주 놀이개를 당이에 매달았죠. 그러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연희의 안색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분명 웃고 있는데 거울 밖의 자신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떨고 있는 기괴한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울은 더 이상 그녀의 미모를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연희는 궁녀들을 불러 거울을 치우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건장한 넷이 달라붙어도 거울은 바닥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뿌리가 방바닥 깊숙이 박힌 것처럼 말입니다. 당황한 연희가 거울에 손을 댄 순간 차가운 냉기가 손끝을 타고 뇌수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폐위되어 쫓겨난 중전민 씨의 단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거울은 그저 마음을 비출 뿐이라네. 공포에 질린 연희가 소매로 거울을 가리려던 그때였습니다. 거울 속 연희의 화려한 붉은 비단 소매 위로 시커먼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가죽이 찢어지며 그 안에서 벌건 속살이 튀어나오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울 속의 연희만이 처참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죠. 연희의 광기 어린 비명이 궁궐의 밤하늘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의 광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본 환영은 이제 현실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녀의 매끄러웠던 뺨 위로 거무죽죽한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그곳에 손을 대면 가죽이 종이장처럼 힘없이 밀려나갔습니다. 궁중의관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거울이 비추었던 자신의 추악한 속내가 가죽을 뚫고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임을 말입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이제 고름과 진물을 가리는 가리개에 불과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흉측한 몰골을 감추기 위해 더 짙은 화장을 하고 더 무거운 장신구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몸에서는 시체 썩는 비린내가 진동했고 방 안 가득 피어올린 향료조차 그 악취를 막지 못했습니다. 거울은 이제 연희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스스로 빛을 내며 그녀의 죄악을 일일이 열거하듯 반점을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연희는 결국 무녀를 불러 거울에 부적을 붙이고 정을 쳐 깨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이 거울 표면에 닿는 순간 거울은 깨지는 대신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빛을 뿜었습니다. 무녀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연희의 가슴팍에서는 중전을 모함하기 위해 썼던 간개들이 핏빛 글자가 되어 살갗 위로 돋아났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몸을 긁어댔지만 긁어낼수록 드러나는 것은 붉은 속살과 검은 업보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환각 속에서 냉궁에 갇힌 패비 민 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소복 차림임에도 달빛보다 맑게 빛나는 중전의 모습에 연희는 질투와 공포가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가 거울을 향해 손을 뻗자 거울 속에 또 다른 연희가 그녀의 손을 움켜잡고 안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방은 순식간에 피와 가죽이 튀는 지옥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탁해졌습니다. 연희는 거울 속에서 뻗어나온 그림자에 붙들린 채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붉은 당이는 이미 터져 나온 고름과 진물로 얼룩져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죠. 거울은 이제 연희의 외형이 아닌 그녀가 저질렀던 추악한 죄악들을 하나둘씩 영상처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의 처소에 몰래 흉물을 묻던 날의 비열한 미소와 무녀를 매수해 거짓을 고하게 했던 서늘한 목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귀를 막으며 몸부림쳤지만 환청은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만해. 당장 멈추란 말이다. 그녀가 소리칠수록 입안에서는 연기 대신 검은 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울 표면은 이제 끈적한 핏물로 덮이기 시작했고 그 핏물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손길이 연희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연희가 입고 있던 비단 옷의 실밥들이 하나둘 풀리더니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녀의 목과 몸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혔던 문이 서서히 열리며 차가운 밤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연희는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으나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을 구하러 온 내시도 일관도 아니었습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벽옥 거울의 영롱한 초록빛만이 문 앞에 선 형체를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육신도 없이 허공을 떠도는 연희 자신의 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울이 만들어낸 지옥의 사자였을까요? 형체는 아무런 말도 없이 연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희의 가슴팍에서 지독한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가 중전을 몰아내고 차지했던 화려한 장신구들이 용암처럼 녹아내려 그녀의 살을 파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색 봉황비녀는 불덩이가 되어 그녀의 머리칼을 태웠고 옷가락지는 손가락을 조여 뼈를 으스러뜨렸습니다. 연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이미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 가죽만 남은 괴물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연희의 가죽이 마침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치장했던 화려한 얼굴과 매끄러운 피부는 마치 낡은 종이 가면처럼 찢겨나갔죠. 거울 속에서 뻗어나온 수천 개의 가느다란 빛의 실들이 연희의 몸을 칭칭 감아 올렸습니다. 그 실들은 연희가 가졌던 탐욕의 무게만큼 무겁게 그녀의 육신을 짓눌렀습니다. 화려한 침소는 이제 핏빛으로 물든 도살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연희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뽑혀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은 그녀가 가졌던 모든 아름다움을 빨아들인 뒤 그 대신 시커먼 업보의 찌꺼기만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임금의 총애를 받던 후궁의 위용은 간데없고 그곳엔 오직 탐욕에 찌들어 썩어가는 고깃덩어리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녀가 훔쳤던 중전의 거울은 이제 그녀의 모든 죄를 실토하게 만드는 고신가원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전의 처소를 찾았던 궁녀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방 안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화려한 비단옷과 황금 비녀만이 흩어져 있었고 그 옷가지더미 한가운데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린 흉측한 고깃덩어리가 하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후궁연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고깃덩어리가 움켜쥐고 있는 부서진 옷가락지만이 그녀의 정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희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과 관계가 적힌 서찰이 거울 뒤편에서 발견되자 임금은 자신의 눈을 가렸던 탐욕의 가림막을 걷어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임금은 패비민 씨가 있는 냉궁으로 향했습니다. 연희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벽옥, 거울만이 남아 다시금 고요하고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다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궁의 낡은 문이 열리고 임금이 패비민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녀는 아무런 원망 없이 임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진실은 거울의 빛처럼 투명하게 드러났고 민 씨는 다시금 중전의 자리에 복권되어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복식 대신 소박한 차림으로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금과 옥으로 치장했던 연희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주인을 찾은 벽옥 거울은 이제 더 이상 핏빛 환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중전 민 씨가 거울 앞에 서서 빗질을 하자 거울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따스하고 온화한 초록빛을 내뿜으며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추악한 탐욕 대신 맑은 심성과 굳건한 덕망이 실체화되어 아름다운 아우라를 만들고 있었죠. 인과응보의 굴레 속에서 악인은 파멸하고 선인은 마침내 제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연희가 남긴 흉측한 흔적들은 모두 불태워졌으나 궁궐 사람들은 그날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거칠의 화려함이 인간의 추악함을 가릴 수 없으며 남을 해쳐 얻은 영화는 결국 제사를 깎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전은 거울을 향해 낮게 읊조렸습니다. 거울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니 오직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자만이 이 빛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궁궐 담장 너머까지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벽옥 거울은 다시 왕실의 깊은 곳에 안치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거울은 변치 않는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겠지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서늘한 심판으로 말입니다. 권선징악의 명확한 교훈을 남긴 채 달빛 아래 창경궁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하게 저물어 갔습니다.
기이하고도 서늘했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